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올린 거를 쭉 다 뺐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이런 페이크 무빙이 나오면서 저항을 막고 횡보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어쨌든 추세선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거라, 이게 이후에는 쭉 빠지고 올라가면 쭉 빠지고 하는 무빙을 제가 이제 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일단 나와줬는데 이 보라색 선의 지지를 다시 한번 버텨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면 거래량이 제법 많이 떴단 말이죠, 4시간 봉에서. 근데 이때 지금 보였던 무빙,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빙이 있을 수 있어서 이번 4시간 봉, 그러니까 9시까지의 무빙을 좀 보고 아침에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눌림 때 잘 지켜주는 걸 보고 뭐 롱이든 현물이든 한번 살짝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못 버티면 아마 이렇게 쭉 빠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분기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요번에도 한번 지지를 받는지 지켜보고 지지를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일봉에서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락 추세선이 11월, 작년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선 고점을 있는 구간에서 계속 저항선을 맞닥뜨리면서 빠지고 맞닥뜨리면서 빠지고 맞닥뜨리면서 빠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돼서부터 이 지점이죠. 30,000달러 때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뜨기 시작하더니 많이 거래량이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뜨면서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후에 매도의 신뢰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지점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받아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쭉 빠지겠죠. 거의 옛날 뭐 루나 무너지듯이 쭉 빠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뜬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버텨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해서 이 추세선을 뚫어주면 그때는 진짜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여기까지 본 다음에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떨어졌다고 막 이것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하루하루 시세 변동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지금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나왔던 횡보의 길이보다 지금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지금은. 그래서 좀 더 나오고 한 달, 두 달 정도만 더 나와주면 그러면 훨씬 더 긍정적이니까 거래량도 많이 뜨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부처빔 때 나왔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세의 변화, 조만간 상황의 변곡이 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횡보가 잘 되는지,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여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일단 현금을 비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계속 그 보라색 선 있죠? 여기 17,600부터 이어지는 저점끼리 이었던 선을 지난주에는 종가로 몸통으로 지켜줬고, 이번에는 또 한 주 또 박진감 넘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주고 하면 계속해서 이 선에 대해서, 추세선에 대해서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잘 보실 수 있는데요. 요게 만약에 깨진다면 그 다음에는 17,600에 있는 지지 라인의 지지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뚫린다면 그러면 이제 수렴 하단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17,600은요. 자, 그리고 어제 파월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설을 했죠. 근데 디지털 달러 발행을 아직은 결정을 안 했다. 그런데 보다 적절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CBDC 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행정부와 의회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2년 소요될 걸 예상하고 디지털 달러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의회의 지원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근데 재밌는 건 어제 바이든이 그런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해석한 걸 빗썸에서 이제 올려줬죠. 거기서 뭐라 나와 있냐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할 건데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으로 활용할 거고,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로 사용할 거고, 연구한 산업 육성할 거다 했는데, 파월도 어제 했던 말을 보면은 기술적 우려를 검토했고, 그러나 CBDC 익명 아닐 건데 의회에
촉구합니다. 행정부랑 아까 의회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정부는 근데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가결을 촉구하죠. 그러면서 연간 산업 육성이라는 말과 암호화폐 상품 포함해서 책임있는 혁신 지지,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CBDC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2년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2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는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CBDC를 하겠다는 말은 CBDC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패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뺏기면 안 되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IMF도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주도를 촉구한다. 이거는 이제 결국 규제라는 것이 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이게 아니고 그 뭐 불법적인 것들 그리고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을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고 제도권에 두면서 키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다는 소리예요. 규제는 호재입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인데, CBDC BIS에서 국제결제 실험을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20개의 은행이 참여했다라고 돼 있지만, 이게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중국, 홍콩, 태국,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 4개의 국가에만 참여를 한 거예요. 4개 국가에서 20개 은행인데 여기에 보면 미국은 없죠. 근데 미국은 달러 패권을 하기 위해서 CBDC를 할 거다 이렇게 되고 하는데, 뭐 2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2년 이상 걸린다라는 얘기를 파월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뭔가 안 맞게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유로 법안이 내년에 도입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은 아무리 봐도 CBDC가 도입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법안이 됐든 아니면 뭐 제도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년 걸린다, 3년 걸린다, 뭐 2년 이상 걸린다 할 게 아닌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결제 실험 성공하고 법안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선도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게 안 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걸린다 한다는 거를 조금 뭔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내려갔고,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 비트코인, S&P가 다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디커플링 나오는 거 같다가 다시 커플링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이런 과정 속에서 디커플링 빈도수가 늘어나 주면 그 다음에 디커플링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커플링에서 항상 어떤 움직임이라고 추세가 바뀌는 것이 커플링의 추세에서 디커플링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디커플링, 커플링, 짬뽕 됐다가 그 다음에 디커플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조금 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면 좀 긍정적이니까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게 크립토 겨울이다 이렇게 뭐다 하지만, 비트메인 설립자 우지아는 부실한 비트코인 채굴 자산 구매를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부실 채굴 회사들부터 부실 자산을 구매하는 거죠. 뭐 채굴기도 구매하고 채굴 인프라도 구매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하겠다라는 건 채굴 산업을 계속 키우겠다라는 소리거든요, 비트메인이.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게 뭐죠? 보이저에서 자산 경매를 바이낸스랑 FTX 싸웠는데 지금 14억 22억 달러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낙찰된 건 맞는데 자산의 가치가 2조 293억 규모로 평가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된다는 건 지금 바이낸스랑 FTX랑 지금 싸웠다는 거죠. 이번에 이걸 가지고 입찰 경쟁을 했는데 여기서 FTX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등 바이낸스, 2등 FTX에 대한 거래소 순위가 좀 더 고착화되고 있지만, 추후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해 놓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코인을 사시는 분들은 BNB만 살 게 아니고 FTT도 같이 사놓으면 좋겠죠. 왜 거래소 코인이 사실 어떤 걸 사는 거냐면 바이낸스나 FTX는 거래소기 때문에 딱 명확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고 굉장히 잘 나가죠. 암호화폐 하락장이 오더라도 무조건 거래는 할 거니까요. 선물 거래든 뭐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수익성이 있는 기업인데 그럼 굉장히 우량 기업이라는 거죠. 스타트업들 중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많죠. 투자금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전에 투자를 한창 받을 단계의 기업들은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수익성이 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얘네들의 비상장 주식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FTX랑 바이낸스의 거래소 토큰은 괜찮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달러 인덱스 부분이에요. 뭐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러면 또 경기 침체, 글로벌 뭐 문제, 강달러 현상 뭐 이런 식으로 뭐 언론에 써든단 말이죠. 메인 헤드라인이. 그럼 일단 그게 이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그럼 어디서 멈추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연봉이에요. 한 달에 1년이에요. 하나의 캔들 하나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 지지와 저항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고점부터 이어지는 선을 그었더니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연봉이 끝나려면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돼야만 이게 이제 딱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변화를 봤을 때 저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116이나 아니면 뭐 120까지 올랐다가 쭉 빠지면 1년 안에 이게 갑자기 훅 빠지면 원래 고점을 찍으면 빠르게 빠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안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고점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연말쯤에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달러 인덱스의 고점은 11월이나 12월 정도쯤 돼야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고점이 찍으면 그럼 연봉상으로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이나 2024년쯤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시장을 떠난다기보다는 지켜보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